금값 폭락했다고 하는데 봅시다. 지금 7월쯤 가격까지 떨어졌죠. 지금 쭉 오르다가 갑자기 거의 하루 만에 뚝 떨어졌죠. 뭐 여기서 많이 오른 건 있지만 7년 만에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다고 하면서 1.92% 떨어졌다. 2000달러 이하로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많이 떨어졌을 땐 1870달러 선까지 떨어졌었죠. 지금은 조금 올라서 1900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 금값이 이렇게 폭락을 했다. 그러면서 이야기 나오는 게 뭐예요? 러시아에서 최초로 백신 개발이 성공했다. 치솟던 금값이 백신 소식에 와르르 무너졌다. 백신이 개발됐는데 금값이 왜 무너질까요? 금값이 올랐던 이유는 뭐예요? 지금까지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안해졌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몰린 거죠. 주식 같은 경우는 원래 불안전자산이고 우리나라에서만 기괴하게도 부동산을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계에서는 부동산이 안전자산이 아니죠. 안전자산 보통 나오는 게 금, 그 다음에 채권, 달러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지금 백신이 개발됐으니까 질병 치료될 거니까 어딘가 뜰 거다 생각해서 금값이 떨어졌다 이 얘기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극단적인 기사는 맹물보다 조금 나은 수준, 맹물보다 조금 나은 수준은 아닐 테고 뭔가 어느 정도 실험을 통과했겠지만 그런 이야기 나오죠. 1, 2차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 내용이 부족하다. 3차 임상은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완성된 백신이라고 내놓을 수 있느냐? 그냥 세계 최초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빨리 낸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여기저기 계속 나오고 있죠. 1957년 소련이 인류 최초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의 이름을 따서 스푸트니크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뭐예요? 우리가 미국보다 위성을 빨리 쏴서 올렸다. 그러니까 이번 백신 개발도 우리가 미국보다 빨랐다. 우리가 더 과학적으로 강국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상이 좀 늦죠. 대처가 잘 돼서 환자가 적으니까. 그런데 다른 데 개발하고 있는 거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3차 임상 거의 들어갔죠. 그런데 들어갔다고 하니까 러시아가 더 빨리 선수를 쳤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싸가지가 아니 4가지가 없죠. 품질, 효능, 안전성, 부작용 이거 4가지가 다 없어서 의심받는다. 근데 사실상 품질 안 좋고 효능 의심 가고 안정성 떨어지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백신의 자격이 없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맹물보다 조금 나은 수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개발됐다 라는 소식을 여기저기 퍼뜨리면서 주식으로 돈을 유도하고 있죠. 백신 개발 떴다 하면서 여행주들 한계 투어, 모조리 투어 이런 데서 쭉쭉 올랐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 백신 자체가 입증이 안 됐더라. 뜰 당시엔 이렇게 올랐는데 그 뒤로 유지되고 있죠. 임상실험 완료, 상용화까지 걸리는 시간도 있고 사실상 바이러스는 변이를 하죠. 백신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오냐 이런 것도 있고 기사 보면은 변종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벌써 우리나라에 3명 들어왔대요. 3명 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외국에서 유입된 사람들인데 저 백신으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좀 일단 굉장히 자신있게 내놨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주식 띄우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여행주 벌써 뜰 상황은 아닌데 회복이 되면은 뜰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제약회사들 어때요? 급등하죠. 오늘도 오전까지 쭉쭉 급등하고 여기는 아예 더 많이 올랐다. 뭐 이런 데들. 하지만 보면 어때요?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백신 개발됐다고 해서 외국에도 엄청나게 뜬 곳 있었죠. 그런데 이거 금방 떨어졌죠. 지금도 전체적으로 하향세 나타내고 있다. 확실한 백신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저런 거 믿고 들어갔다가 저런 꼴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죠. 100% 저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조심은 해야 되죠 지금. 근데 이렇게 자꾸 백신 때문에 금값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금 팔아서 빨리 주식 사라. 지금 주식시장 뜰 때다. 이런 심리를 만들어 놓으면 금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주식으로 뛰어들겠죠. 잘 모르고. 근데 실질적으로 금값이 백신 때문에 떨어졌냐 라고 보면 그게 아니죠. 금값 붕괴한 이유는 크게 3가지. 첫 번째, 금값이 계속 올랐죠. 거의 뭐 최대치 찍었죠. 그러니까 급등 많이 했다. 빨리 차익 실현하고 현금 보유하는 경우도 있고 채권 시장으로 이동한 거죠. 미국채 수익률이 급등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멈추고 바닥 다지기에 들어갔다. 즉 차익 실현하고 현금 보유하든가 채권 시장으로 빠졌든가 아니면 달러 시장으로 빠졌다. 지금도 보면은 그 예전에 막 뚝 떨어졌다가 갑자기 막 치고 오르던 시기 있었죠. 바닥 찍고서 주식이. 근데 그때처럼 급등했느냐? 그렇게 보면은 사실상 우리나라 주식이던 미국 주식이던 혹은
진짜 저기 개발이 됐다는 러시아 주식이든 그렇게까지 뛰진 않았어요. 거의 안 올랐죠. 많이. 주식시장으로 유도한 거지 저게 지금 막 주식이 뜰 상황이다, 지금 경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감이 있다는 건 아닌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빠졌다. 차익 실현 같은 경우는 뭐 현금으로 갈 수도 있고 차익 실현한 다음에 채권이나 달러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제외하고요. 어차피 뭐 돈 벌었으니까 이쯤 하면은 정상 찍었다 라고 생각하고 빠졌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채권 시장 볼까요?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8일 해놓고서 쭉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갑자기 이렇게 급등했다.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일단은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건 채권 가격은 떨어졌다, 즉 저평가되었다는 소리고, 채권을 사게 되면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럼 수익률이 오른다는 거는 국채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빠지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래도 3,000불 간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은 아직은 저게 확실한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릴 것이다, 이런 내용이긴 한데 금값이 오를 동안 국채는 떨어졌고 국채가 올라가니까 금값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길게 보자면은 실질적으로 미국 인터넷 사이트 제프 클라크 2012년 기사예요. 2012년에 분석한 내용인데 1970년부터 2012년까지 금값과 10년 국채 실질 이자율을 본 거예요. 실질 수익률이 쭉 올라갈 때 금값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실질 수익률이 떨어질 때 금값은 올라가더라. 보통 이랬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값이 쭉 오를 때 실질 수익률은 왔다 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실질 이자율이 2% 이하일 때 금값의 움직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한 거죠. 어때요? 이식이죠, 이식.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간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자꾸 부동산이 끼고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차익 실현 투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안전자산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뭘로 왔다 갔다 해요? 금, 채권, 주식 이런 쪽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미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금도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고 채권 같은 경우 기준금리 떨어지면서 수익률 낮으니까 안 들어갔었는데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에서 빠져서 채권으로 간다. 그 외에 또 뭐가 있었어요? 달러 지수. 달러 지수가 쭉 올라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희 예전에 미국 유동성 영상 만든 적이 있었죠. 유동성 장세가 끝나간다고 했죠. 원래 달러라는 게 뭐예요? 기축통화이자 그 기축통화 중에서도 1번이죠. 첫 번째죠. 세계에서 기축통화인 N으로 거래를 해요. 보통은 달러 아니면 유로인데 유로도 유럽 쪽에서 보통 도는 거고 전체적으로 가장 세계의 중심이 되는 화폐 수단은 달러죠. 달러. 그런데 달러의 가치가 분명히 이거는 엄청난 안전자산인데 근데 그동안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졌죠. 달러의 가치가 왜 떨어졌어요? 안전자산이니까 몰려야 되는데 미국이 그만큼 더 찍어내고 있었던 거죠. 예전에 리먼 때도 그렇게 극복했고 그렇게 극복하면서 달러를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니까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주 이야기하는 거 지금 유동성 푸니까 유동성 장세가 됐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회수 가능한 걸로 푼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풀었잖아요. 달러를 그냥 푸니까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떨어졌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했지만 유동성 장세 종료됐다고 그랬죠. 돈 푸는 거 중단됐어요. 저번 달에 이야기했죠. 돈 푸는 거 중단되니까 이번 달부터 달러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이미 고평가인 금과 그 다음에 비슷한 정도의 안전자산이지만 이제 달러의 유동성이 멈추면서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금에서 달러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자금이. 결론 뭐예요? 러시아 백신으로 금값 폭락. 이번에 좀 폭락이죠. 사실상 러시아 백신은 역할은 뭐예요? 제약이나 여행 관련주 유도하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뭐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으로 금에서 국채로 자금 이동한 것이고, 세 번째로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다. 이것은 달러 가치가 올랐다는 소리죠.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금에서 달러로 자금이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백신 이런 거에 너무 혹해서 넘어가시면은 사실상 저 백신 자체가 굉장히 제대로 된 백신이 아니죠, 사실. 원래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개발하고 있었고 그쪽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임상이 늦긴 한데 굉장히 튼튼한 백신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게이츠 형이 빌 형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랑 백신에 관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갔잖아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만드는 백신이 아니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를 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임상실험도 제대로 내지 않은
불안한 백신이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행업계가 살아난다, 관광업계가 살아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잘못 뛰어들면은 큰 피해 볼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라 라고 생각해서 이런 영상 만들었고요. 아까 보여드린 이거 지표 기억나죠? 이 당시에 이렇게 오를 때 기사를 보면 뭐라고 하느냐, 지금 백신 발표 소식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내부자들은 팔고 있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라.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지만 주식하지 말란 이야기 안 했어요. 금, 채권, 그 다음에 달러, 주식 이런 것들 다 하셔서 수익 내셔도 괜찮다. 이런 부분은 이제 의식주 건드는 투기는 아니니까. 다만 문제는 뭐예요? 저런 말에 혹해서 지식 없이 들어가지 말고 채권 금리, 국채 금리를 잘 보시고 금이랑 연관성을 판단하셔서 분석을 통해서 지식을 갖고 하셔라 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